자, 인사. 안녕하세요. 태성쌤입니다. 대동생입니다. 태성쌤, 예, 학교를 떠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이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역시나 아이들과 함께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까? 진심이 100%입니다. 그러면 학교 어떤 게 그립나요? 우선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떠나오니까 네. 이 미운정이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싸울 때 그때는 힘들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의 우는 목소리 또 제가 그걸 잘 해결했을 때 또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대성쌤 하면 이제 제일 떠오르는 게 EBS에 출연하셔서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좋은 수업들을 실천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예. 근데 그때 이제 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눈빛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 수업에 집중했던 그 반장만 생각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부모 마음이에요. 이렇게 정말 잘하는 친구도 있고 조금 노력하는 친구도 있지만 사실 생각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혹시 이제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하라는 공부 있으면 열심히 하고 이런 학생들을 이뻐할 것이다라는 이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선입견을 깨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실은 어떤 경우 이렇게 공부를 한 줄로 뛰는 달리기가 아니라 이렇게 사방으로 뛰는 달리기라고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각자의 개성과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참 정치인 같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질문을 해도 다 이렇게 교육적이고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수업 시간에 조금 선생님들 당황스럽게 하고 친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엉뚱한 질문을 하고 때로는 선생님 속도 썩이는 이런 말썽꾸러기들이 미래에 필요한 친구가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생각.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도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천재 아인슈타인 그러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다 잘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인데 아인슈타인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서전을 찾아보면은 어릴 때 이렇게 뭐 과외선생님도 공부하다가 막 물건을 던진다거나 혹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뭐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완벽주의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한다라는 환상을 좀 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들,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선생님들은 학업적인 창의성, 그러니까 학교라는 그 울타리 내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당황스럽게 하고 선생님들한테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려움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제 우리 대성쌤이 말한 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학업적으로 훌륭한 친구도 있지만 반면에 조금은 모자르거나 괴짜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근데 카이스트의 모 교수님께서 협력하는 괴짜를 이렇게 육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는 이제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런 독특한 감성과 이런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결해가고 근데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혼자라기보다는 여럿이 협력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도 괴짜들도 존중해주고 허용해주고 그러면서 협력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가 수업이 이제 창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틀을 깨기 위한 시도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역 일반적이거나 영역에 국한된 영역 특성을 가진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초 기능을 습득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때 또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성쌤의 말처럼 어떤 창의적인 허용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을 허용해주는 그런 풍토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창의성을 발현하는 이런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체화된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창의성을 발현한다는 말도 있고 참 이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흑백 논리를 적용할 수 없지만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것이 낫다라고 보세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교사가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냐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잘하는데 편애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이 잘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시키는 거 잘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교사가 좀 독특하고 좀 창의적인 아이들을 권장하고 평가해서 그거를 인정을 해줄 때 그런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그쪽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요즘에 이제 주변에 이제 제자들을 살펴보면 제가 아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자리를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모든 편성을 아이들한테 맡겼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자리 바꿀 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항상 선생님 앞에 앉고 싶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보면 제가 그때 좀 젊은 시절이라 열정이 가득했는데 이제 이렇게 막 침이 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그래도 항상 똘망똘망한 눈으로 앞에서 제 수업에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6교시까지 힘들 때면 어느 순간에 이제 힘든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업을.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그 친구의 눈빛을 보면 이제 피로가 싹 풀렸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열심히 해서 지금은 이제 의사가 됐습니다. 경희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됐는데 그런 친구도 있고 반면에 이제 선생님을 심지어 이제 몰카도 막 찍고 저를 아주 당황스럽게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참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훌륭한 경찰대에 가서 이제 훌륭한 경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것은 옳고 이것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때요? 절충적으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에 어떤 학업에 몰입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몰입하면서도 남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 이게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나 교육청에서 보면은 인재 학생들 육성한 인재 창의 인성하면서 너무나 완벽한 인재상을 이렇게 추구하는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거는 어른도 마찬가지고 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장점과 더불어 또 그만큼의 어려운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르쳤던 학생 중에 몰입도가 정말 뛰어나요. 근데 그 학생은 서서 수업을 해요. 활동할 때. 근데 결과물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도 저는 존중해줘야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한테 피해 안 주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 아이와 다른 아이들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선생님이 관리는 해야겠죠. 그게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교실에는 정말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일반화될 수 없겠지만 이제 너무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만 자기가 다 배운 내용이고 어떤 주입식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수업 외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업 외적인 모습들 그리고 선생님이 볼 때 조금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성쌤의 말처럼 어떤 양극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개인의 특성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특성에 맞는 수업.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될 지식이나 기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코어들이 갖춰진 상태에서라면 이제 훌륭한 친구들과 조금은 이제 학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서로 윈윈하는 수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수업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수업을 이렇게 디자인한다거나 연구할 때 그 고정관념 누구는 잘해서 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누구는 못하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빛나는 재능이 있고 중요한 건 선생님이 거기서 칭찬을 해주고 발굴을 해주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EBS에서 과학과 예술을 융합해서 수업을 했을 때 그 아이가 과학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과학적 탐구를 많이 했었고 또 예술적으로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그런 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그쪽으로 또 발달했어요. 근데 그게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거가 얘는 잘하고 얘 못한다라는 것도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그 교류하는 모습들에 이제, 이제 제가 갑자기 질문 드렸지만 한번 예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제 수업도 그렇지만 뭐 부가티를 한다. 근데 어떨 때는 만들기에만 초점이 맞춰질 때도 있고 어떨 땐 내용에만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재량권, 우리 교사한테도 자율성이 필요하고 학생들한테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영역에서 존중을 해주고 만약에 내용을 잘하는 아이들은 그 정리라든가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춘다거나 하고 또 이거 디자인 잘하는 친구는 그 디자인에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좀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모둠에서 처음에 규칙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서로 정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안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뛰어난 친구가 같은 모둠학습이나 협동학습을 할 때 이끔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수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친구들이 그 학생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분업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들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의 분위기.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이야기는 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이제 그런 교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요거 한번 우리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우리 대성쌤은 선생님의 말에 집중을 하고 눈빛이 반짝반짝한 반장, 그리고 수업 시간에 괴짜적인 질문을 하고 선생님을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꾸러기. 어떤 친구가 미래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까?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거 말하면 또 혼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유튜브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진심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아니, 둘 다 필요해요. 왜냐하니까 이 모범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그쪽에 맞는 직업군을 탐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생님 말을 안 듣더라도 자기만의 영역에서 이렇게 몰입하는 아이들은 또 그쪽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교사인 것 같아요. 교사가 칭찬을 하고 허용을 하고 그걸 나쁘지 않게 보는 거. 사실은 아이들이 하는 모든 활동이 욕하거나 때리거나 그런 거 하는 거 아닌 이상 괜찮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거 이제 이게 남들한테 미움받지 않는 전략, 아주 처세술이 훌륭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두 학생 다 우리 학교 교육에 어떤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맞죠. 선생님 말에 집중하고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는 새로운 도전이나 그리고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적절한 자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막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하고 수업이랑 상관없는 얘기에서 당황하는 친구에게는 그 친구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고 그 친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친구의 요구에 귀 기울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시시하다면 심화형 과제를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떤 친구들의 관심이나 선생님의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충족시킬 수 있는, 주인공을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대성쌤과 이제 방송이 저희는 하나도 각본이 없습니다. 준비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궁금하지만 정답이 없는 이야기들을 좀 자유롭게 풀어나가는 시간이 저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해도 될까요? 네,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저는 그 선생님들이 처음 교직에 오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근데 교직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상처도 받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남학생인데 교실에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근데 저희가 사실 교실에서는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용히 불러서 물어봤더니 전학을 와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전까지는 축구를 허용 안 했는데 그냥 냅뒀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를 믿은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이들하고 신나게 막 걔가 축구하면 허용을 하니까 교실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나가서 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아이들을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로만 보면 아이들에 대한 그 성장이 없어요.
아이들도 나랑 똑같은 네. 믿음을 갖고 네. 교육적인 관점에서 대처한다면 괴짜든 뭐 모범생이든 누구 뭐 나쁘고 좋고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대성쌤은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하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리 말씀을 오래 해주셨어요. 우리 항상 우리가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힘들어지실 때 보면 말씀이 너무 길어지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이지만 이렇게 처음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분량직을 하겠습니다.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고맙습니다. 우리 대성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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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